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시간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이슈들을 빠르고 정확히 전달하는 시간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 남미 베네수엘라의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극심한 경제난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먹을 걸 달라는 대규모 시위와 또 생필품을 확보하기 위한 약탈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저희가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 사태도 다뤘었는데 요즘 남미가 왜 이러는 걸까요? 베네수엘라의 위기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입니다. 지난 1999년 취임해 3년 전인 2013년 암으로 숨질 때까지 14년 동안 베네수엘라를 이끌었습니다. 남미 좌파의 맹주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Pongámonos un letrero. Soy socialista. Acércate y te contagio. 21세기의 사회주의자, 생소하시죠? 그런데 차베스의 사회주의 실험,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이 이어받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떤 정책을 폈는지 볼까요? 취임과 함께 사회주의 헌법 개헌을 통해 차비스모라고 불리는 차베스식 21세기 사회주의를 실천합니다. 급진적인 정책이 현실화됐는데요. 새 석유법을 제정해 모든 석유의 생산과 분배를 국가가 직접 통제합니다. 강력한 외환 통제도 실시했습니다. 민간 분야의 외화 유출을 전면적으로 차단합니다. 더 볼까요? 서민층의 임대주택 300만 채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의료와 무상교육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정책 덕택에 차베스는 남미 좌파 정권의 되부가 됐고 핑크타이드, 분홍 물결로 불리는 남미 좌파 블록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차베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불과 3년. 베네수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박영관 특파원이 지금 베네수엘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이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새벽 4시에 나왔다는 한 여성의 번호표는 100번. 전 국민이 주민증 끝번호에 따라 주중에 하루만 슈퍼마켓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원하는 물건을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육 판매대에는 아예 고기가 없고 다른 진열대도 곳곳이 텅 비었습니다.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일주일에 나흘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고 샴푸와 세제도 떨어졌습니다. 냉장고를 채울 음식은 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No se consigue mantequilla, no se consigue carne, muy poco, con lo que se gana. 이렇게 생필품과 식료품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베네수엘라 전국에서 약탈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No sé qué vamos a comprar. Yo necesito comida. No hay arroz, no hay harina, no hay nada en este país. 심각한 전력 부족 때문에 공무원들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만 근무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전국의 행정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과잉 복지를 고수하다 재정이 파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The oil price falls, suddenly people discover that there is no money in the reserves. The government did not save.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불안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박영관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베네수엘라의 빈곤율은 차베스 집권 직전인 1998년 49%에 달하다 복지 정책에 힘입어 2012년 최저치인 25%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73%로 급상승합니다. 단 3년 만에 다시 3배가 치솟은 겁니다. 수출의 95%가 석유, 베네수엘라 복지의 원천인 이 석유가 축복인 동시에 재앙이 된 겁니다. 차베스가 집권할 당시 유가는 급상승해 1998년에 비해 2012년에 약 9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0달러가 넘던 유가가 올해 초에는 배럴당 20달러대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셰일 오일이 개발되면서 세계 시장의 원유 공급량이 늘어났고 오펙 석유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우디가 석유 패권을 지키기 위해 공급량을 함께 늘리면서 석유 가격이 폭락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석유 수입이 대폭 감소한 베네수엘라의 국가재정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 차베스의 핵심 정책이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마두로 현 대통령이 물가를 잡겠다고 시행한 공정가격법이 유통업체의 이익을 원가의 30%로 제한하면서 유통업체들이 암시장으로 재고를 빼돌렸고 소비자들은 물품 부족을 우려해 사재기에 나서면서 대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마두로 정부는 7월까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 Asamblea Nacional de Venezuela perdió vigencia política. Es cuestión de tiempo para que desaparezca. Así lo creo.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275%, 올해는 720%에 이를 것으로 국제통화기금 IMF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도 정상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암시장 환율은 3월 기준으로 정부 공식 환율인 1달러에 10볼리바르보다 70배나 높은 700볼리바르까지 치솟았습니다. 사실상 경제 기반이 무너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유가가 다시 오르지 않는 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의회를 장악한 야당이 마두로 대통령 퇴진을 주도하고 있고 마두로 정권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위 차단에 주력하고 있어 베네수엘라가 정상을 되찾는 것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룸에서 전해드렸습니다.